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5년 3회 액세스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떻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 follow me. 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한방 합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쉽 follow me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강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글 문제와, 자, 액세스 파일을 열어놓고 1번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제품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제품 테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변경을 하고, 원제품 제품 코드 필드에는 1-1234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숫자죠, 숫자. 숫자만 입력을 하라는 소리예요. 우리 숫자에 관련된 입력 마스크 기호 뭐 있었죠? 영구 샵. LAN, 미국 LAN 영구 샵이 있었다. 숫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0은 필수,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죠. 9하고 샵은 선택입니다. 0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공백 없이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0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백을 포함한 하면 9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0이 들어가야 되고, 자, 마이너스 기호도 저장을 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기호 저장하고 입력 자리에, 입력하는 동안 자리에 샵이 저장되도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마스크는 기호,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저장, 그 다음에 화면 표시 기호입니다. 자, 화면 표시 기호. 현재 화면 표시 기호는 입력하는 동안 화면 표시 기호는 샵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저장되라고 했으니까 0입니다. 저장하지 말라고 하면 1 또는 아예 생략을 해서 세미콜론으로 여기를 비워주시면 됩니다. 자, 기호는 우리가 0 숫자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0 빼기 0000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 0 빼기 000 4개죠. 4개. 세미콜론 저장을 해라. 저장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라고 했으니까 0 그리고 입력하는 동안 화면에 샵이 표시되도록.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원제품 코드 맨 아래쪽에 들어와서 샵 입력하는 동안 샵이 나오라는 겁니다. 자, 2 빼기 52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하는 동안 샵이 나와라 라는 겁니다. 자, 입력한 내용은 우리가 임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마스크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 제품 테이블로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원제품 테이블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테이블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참고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코드 여기 있습니다. 자, 참고 코드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있는 그랬습니다. 자,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 자, 중복 불가능이 있고 가능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복된 값이 입력이라고 했으니까 중복 가능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생산일자라고 있습니다. 생산일자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날짜만이라고 했습니다. 날짜. 시간까지 나오라고 그랬으면 now 함수를 써야 되는데 날짜만 나오라고 했으니까 기본값에 date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ate는 날짜만, now는 날짜와 시간까지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참고 테이블로 넘어가네요. 다시 여기도 저장을 해서 얘를 눌러주시고, 자, 참고 테이블로. 자, 저는 그냥 다음 테이블로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보기를 통해서, 테이블 보기를 통해서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일자 기본값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테이블로 넘어가서 참고 사용 여부 필드는 참고 사용 여부 여기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값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자, 예, 아니요로 들어오게끔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예전에는 예, 아니었는데 지금은 yes, no네요. 자, 그리고 여기 true, false. 먼저 여기서 데이터 형식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yes, no로 가도 되겠지만 별도의 말이 없으니까. 우리 이전에도 이런 문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yes, no로 해도 되지만 별도의 문제 지시가 없으니까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마무리하고 다섯 번째 참고 지도 필드를 참고 전화번호 필드 뒤에 다음에 추가하고 여기다가 뭘 참고 지도를 넣으라고 합니다. 참고 지도. 자, 그리고 파일을 첨부라고 됐습니다. 첨부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무조건 첨부입니다. 자, 만약에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OLE가 되겠죠. 첨부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무조건 첨부가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마무리하고, 자,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 창고 한번 열어볼까요? 창고 이렇게 클립 모양이 나오죠. 클립 모양. 자, 그런데 OLE로 하면 실제 그림들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 테이블 닫고 두 번째 관계 설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관계에 필요한 테이블은 제품.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 자, 먼저 제품, 원제품, 그 다음에 창고. 자, 이런 문제 어때요? 식은 죽 먹기. 여름에 식은 죽 먹으면 탈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혹시 너무 쉽죠, 이런 문제. 자, 이 문제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혹시라도 못 풀면 뒤에 쿼리, 폼 다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너무 쉬워서 그냥 대충 넘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설보건 문제, 상시시험에 출제되었던 상설보건 문제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닌 전혀 색다른 문제, 뭐 중복 레코드라든가 불일치 쿼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중복이나 불일치를 제거하고 관계 설정을 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분 이런 문제가 한 80%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 20% 출제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 걸렸어. 그러면 이 문제 안 풀면 어떻게 돼요? 관계 문제를 몰라서 못 풀면 뒤에 쿼리라든가 폼 문제들을 다 못 풀게 됩니다. 정말 이런 문제 쉽지만 상설보건 문제에 있는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 관계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한테는 안 걸리겠지 라는, 혹시 여러분들 가방에 자 가지고 다니시나요? 30cm, 뭐 50cm 이런 자들만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죠? 왜 물어보냐고요? 자만 가지고 다니나, 자만심 버리십시오. 자, 꼭 상설보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신유형 문제들을 꼭 풀어주시라는 겁니다. 자, 안 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여기 있습니다. 원제품의 원제품 제품명 여기 있습니다. 원제품의 제품명.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설정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테이블 간에 항상 무결성, 그 다음에 변경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변경, 업데이트 되도록. 자,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없도록 여기는 체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테이블을 관계 설정하고, 다음 제품 테이블과 창고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창고를 앞으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제품 테이블의 창고 코드 여기 있습니다. 제품 테이블의 창고 코드, 창고 테이블의 창고 코드 여기가 기본 키네요. 자, 기본 키를 기준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무결성과 업데이트를 하고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통해서 관계 설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닫기를 하고 저장할까요? 예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신유형 문제들 관계 설정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제품 테이블의 창고 필드. 제품 테이블을 열고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 코드가 어디 있나요? 창고 코드 맨 밑에 쪽에 있네요. 자, 창고 코드 필드에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 뭘로? 콤보 상자 형태로. 자, 콤보 상자 형태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창고 테이블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테이블 쿼리. 테이블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값목록으로 간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현재는 테이블 쿼리로 가서 행운본의 점점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고 테이블에 더블 클릭을 하고 창고 코드와 창고명 두 가지를 나타내라. 자, 닫기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창고 테이블에 창고 코드와 창고명이 들어왔습니다. 열 이름은 표시되고 그렇습니다. 열 이름. 자, 열 이름이 없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열 이름이 없을 때. 자, 여기 창고 코드죠. 창고 코드. 창고 코드에 보면 이 메뉴에 P001 위에 이런 창고 코드 필드명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열 이름을 예로 주고 나면 자, 메뉴에 이런 창고 코드라는 필드명이 또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 이름을 표시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목록 이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록 값만 허용을 예로 목록에 있는 것만 입력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목록 너비는 5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열 너비는 2.5. 자, 2.5 세미콜론 2.5. 자,
지시사항 다 끝났죠? 여기서 마무리하면 돼요. 자, 참고 코드가 저장되도록, 이거 안 했네요. 참고 코드가 저장되도록. 참고 코드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열을 1로, 만약에 참고명을 저장하라고 그러면 여기를 2로 줍니다. 자,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것이 열 개수입니다. 열 개수. 우리가 가져온 열 몇 개? 2개입니다. 2개.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열 개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참고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숨겨져서 참고명만 보인다고 해서 열 개수를 하나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져온 개수만큼 열 개수는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참고 코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참고 코드 위에 참고 코드, 참고명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 코드에 대한 조회 속성 마무리하고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참고정보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참고정보 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폼 머리글의 그림과 같은 레이블을 생성을 하고 폼 제목을 입력하고 이름은 LAB 제목, 궁서. 궁서하고 궁서체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궁서입니다. 자, 크기는 20으로 해라. 자, 그러면 레이블을 통해서 폼의 결과를 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블, 디자인의 컨트롤에 레이블이 있습니다. 레이블 찍고, 자, 참고별, 제품, 띄고 현황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먼저 이름부터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아까 지시사항에 LAB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별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LAB 제목.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하고 밑에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자, 글꼴 글자 크기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기 귀찮으니까 홈에 가서 이리 오는 게 더 귀찮다고요? 그러면 속성에서 하셔도 돼요. 자, 궁서. 자, 그리고 크기는 그대로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20을 그대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대략적으로 보고, 자, 참고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조금만 옮겨볼까요? 이 정도. 이렇게 옮겨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이폼의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위쪽 기준으로 같은 지점에 있도록. 자, 한번 폼을 열어보겠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삐뚤빼뚤하죠? 이거를 아래로, 위로인가요? 위쪽으로 전부 다 일치시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하이폼 뒤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혀요. 이때는. 자, 그래서 여기 눈금자 보이시죠? 눈금자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마우스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여기에 화살표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 선택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렬에 가서 맞춤이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 맞춰라? 위쪽으로 맞춰라. 위쪽으로. 자, 그리고 홈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 일직선으로 쭉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폼에는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자, 우리 하이폼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폼 속성들 여기서 건드리죠. 그런데 하이폼의 연결, 메인폼, 기본폼과 하이폼을 연결할 때 또는 하이폼의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은 반드시 여기 두 가지, 자, 포커스와 기본폼과 하이폼을 연결하는 두 가지 기능들은 반드시 이쪽 테두리에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필드와 하이 필드가 현재 참고 코드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기타 탭에 가서 탭 정지. 자, 탭이 이동되지 않도록, 얘는 정지가, 얘라는 말은 정지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동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니까 정지가 아니오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오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txt 제품명이 여기 같아요. txt 제품명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제품명을 바운드 시켜라. 자, 모드로 가서 컨트롤 원본의 제품명으로 바운드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폼이 팝업 폼으로 열리도록 하고, 이때 폼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기본 폼입니다. 자, 하이폼이 아니라 여기는 하이폼 지시가 있지만 얘는 하이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폼으로 갑니다. 자, 기본 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또는 더블 클릭해도 바로 열립니다. 자, 그러면 모드에 가면 팝업이 있습니다. 팝업으로 열리도록. 자, 팝업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거를 팝업으로 열고 싶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열리는지. 얘로 놓겠습니다. 자, 얘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붕 떠 있죠? 붕 떠 있습니다. 붕. 자, 붕 떠 있는 상태가 팝업입니다. 그랬더니 팝업을 했더니 디자인 보기를 못 가요.
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디자인 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창 찾고 다시 들어와야 되나요? 물론, 창을 종료하고 다시 디자인 보기,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도 되지만, 우리 이전에 한번 했던 기억 나시나요? 자,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012년 2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의사항. 자, 폼 속성이 팝업으로 설정이 되면 공중부양돼 있어요. 공중부양. 그래서 팝업 속성이 설정된 경우 홈 보기에 디자인 보기가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변경이 안 돼요. 변경이. 간혹 시험 볼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디자인 보기 안 돼. 어떻게 창 X표 누르면 꺼져버리는 거 아닌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긴장해서 막 머리가 하얘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게시판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단축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보기는 컨트롤 쉼표, 다시 폼 보기로 할 때는 컨트롤 점. 자, 쉼표와 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팝업 창이 떠 있어요. 디자인 보기로 안 들어갑니다. 컨트롤 누르고 쉼표. 디자인 보기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보기로 다시 컨트롤 점, 그럼 폼 보기, 쉼표점 이렇게 폼 보기와 디자인 보기를 이 메뉴가 아니라 단축키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달. 자, 폼이 열려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 다른 거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다른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컨트롤 쉼표로 들어가서, 자, 컨트롤 쉼표로 들어가서 디자인 보기로, 자, 이번에는 모달을 예로 주겠습니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지 못 알아먹어. 폼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 안 되죠? 안 돼요. 띵띵띵띵 소리만 나고. 자, 그래서 이 작업을 종료해야만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폼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이거는 모달의 기능입니다. 모달.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 확인을 하고 둘 다 팝업과 모달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 보기를 마무리하고 참고정보 폼의 하이폼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 조건부 서식을 지시했습니다. 자, 참고정보 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여기 단가가 5,000 이상이라고 했다고 해서 단가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또는 단가의 형식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면 아니 되옵니다. 왜?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형식의 조건부 서식으로 옵니다. 자, 새 규칙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의 컨트롤, 단가만 했다 그러면 필드로 갑니다. 하나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필드 값이 적용이 되고, 물론 시기도 가능하겠죠. 단가 5,000원은. 자, 근데 보통 하나는 필드 값으로. 자, 그리고 여러 개의 필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기로 옵니다. 시기로. 자, 하나의 필드는 필드값, 시기 둘 다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기로 온다는 거. 또 조건부 서식의 경우에는 는이 없다. 엑셀의 조건부 서식에는 반드시 는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액세스 조건부 서식은 는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필드 기호를 함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5,000. 그리고 여기 5,000원이 있다고 해서 원을 쓰면 안 돼요. 자, 5,000 이상이니까 5,000 이상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굵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서 자, 폼 보기를 통해서 5,000 이상 나오죠. 뒤에 원자도 없네요. 자, 원자도 없으니까 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00 이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본문의 전체 컨트롤에 대해서 굵게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참고장부 폼에 폼머리글에 폼머리글 여기네요. 참고장부 폼. 그럼 다시 또 디자인 보기 안 되죠. 자, 뭘로? 컨트롤 쉼표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명령 단추를 생성하라고 하는데 폼의 단추를 누르면 폼이 닫히도록. 자, 그림은 캡션은 1번의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의 그림. 여기다가 닫기라는 버튼을 만들어라. 자, 그리고 캡션 내용은 닫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자, 버튼 여기 있습니다. 자, 커맨드 단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 작업에 닫기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폼 작업에 닫기.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봤더니, 자, 정지나 출입구가 아니에요. 정지나 출입구. 이런 그림이 아니죠. 닫기라는 글자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폼 닫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폼은 지워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닫기로 나오죠, 이제.
자, 그리고 다음, 그리고 마지막 이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름. CMD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첫 글자 소문자입니다. 맨 첫 글자 소문자예요. 대소문자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침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크기가 조금 작죠. 여기에 있는 그림하고는 우리가 크게 그렸는데도 좀 작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쉼표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얘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캡션, 아까 우리가 폼 닫기로 그냥 나와버렸다면, 여기 폼 닫기로 그냥 나왔다면 캡션 여기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CMD 닫기도 여기서 이름을 잘못했다면 여기와 여기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폼 다시 확인해서 닫기 버튼 누르고 저장할까요? 예, 폼 닫는 작업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에 대한 보고서 완성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먼저 보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참고명 머리글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를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명 머리글 여기 있습니다. 머리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자, 우리 머리글, 그룹 머리글이죠. 그룹 머리글의 반복 실행 구역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반복 실행 구역은 페이지가 바뀌면서 이 머리글이 새로 나와야 되는데 페이지가 계속 안 바뀌니까, 자, 그룹이 안 바뀌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1페이지가 있습니다. 1페이지. 여기에 2페이지가 있습니다. 1페이지 끝에 어떤 이런 제목들이 나오겠죠. 자, 이런 제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데 계속 이어져요. 그룹이 안 바뀌면서. 그러면 여기 내용, 이 그룹 머리글 내용이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라는 의미로 반복 실행 구역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반복 실행 구역. 그러면 현재는 반복 실행 구역이 아닙니다. 그룹 머리글이 자, 앞에서 전에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를 바꾸라. 페이지 바꿈 속성입니다. 자, 머리글은 구역 전으로 밑에 바닥글에 대한 문제였다면 구역 후를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머리글은 뭐라고? 구역 전으로. 바닥글이라고 했다면, 바닥글이었다면 구역 후로 페이지를 바꿔주라는 겁니다. 자, 페이지 바꿈 속성. 자, 지금은 현재는 구역 전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xt 생산일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네요. 자, 생산일자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txt 생산일자 확인했습니다.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건 뭡니까? 중복내용 숨기기가 되겠죠. 자, 중복내용 숨기기를 예로 줬습니다. 자, 너무 많이 더블 클릭하다 보니까 이게 막 예 아니요 바뀌어버립니다. 자, 정확하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예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명 바닥글에 그림과 같이 실선이 표시되도록 선을 삽입하시오. 자,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개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글에. 자, 바닥글에 현재는 언바운드죠. 자, 이 참고명 바닥글에 이렇게 실선이 나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에 가보면 컨트롤에 기본적으로 컨트롤에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자세히를 클릭을 하면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쉬프트를 안 누르면 위아래 막 바뀝니다. 자, 바뀌죠. 자,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를 누르고 반드시 그리기 위해서 쉬프트를 누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실선이 되도록 선의 이름은 LIN 선이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모드에 가겠습니다. 이름은 모드에 있는 겁니다. 자,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죠. LIN 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선. 자, 실선 보면 테두리 스타일도 있고 테두리 두께도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로 한번 가볼까요? 테두리 스타일 실선. 테두리 두께는 뭐 두께를 설정하는 곳이죠. 자, 여기는 가는 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두고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은 보고서 보기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로.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입니다. 보고서 보기로는
아니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직 완성이 덜 돼서 이런 것 같아요. 보고서의 결과물에는 뭐 부산 창고가 나오는데 얘는 나오지도 않고, 뭐 아무튼 아직 우리가 덜 했으니까 두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실선이 나오는 거는 확인했나요? 실선은 그래도 나왔는지 봐야죠. 실선 나왔죠. 실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창고명 바닥글에는 개수가 나오도록. 자, 창고명 바닥글에 개수. 자, 개수.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컨트롤 원본에 개수는 카운트 별을 해주면 됩니다. 형식 지시 없습니다. 컨트롤에만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필드 지시가 있으면 필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필드 지시가 없을 때는 아무거나 카운트해야 됩니다. 그냥 별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고명 머리글 txt 창고명 머리글이면 여기 있죠. 자, 여기가 txt 창고명입니다. 자, 창고명에는 창고명과 창고 전화번호가 나오도록 해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고명 앤드 창고 전화번호 이렇게 연결만 우선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자, 그러면 창고 빼기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네요. 창고 빼기 전화번호.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창고 전화번호인데 여기에다가 빼기를 한번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고명과 창고 전화번호 사이에 빼기가 들어가는지. 자, 띄어쓰기 없는 것 같죠?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냥 빼기만 있습니다. 띄어쓰기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화번호의 빼기입니다. 원래 전화번호의 빼기죠. 자, 그래서 결과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게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폼 보기를, 자,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 주셔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창고 나오네요. 강남창고가 나오는데, 결과에는 부산창고가 나와요. 왜 그러지?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자, 그러면 교환을 한번 참고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교환 여기까지 왔죠. 자, 여기서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왜 부산 창고인데, 여기는 부산 창고인데 왜 나는 강남 창고냐 이거예요. 보고서 미리 보기 결과는 창고정보 폼에서 부산 창고를 검색하여 조회한 결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왜 그러지? 그리고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내용을 모르면. 자, 그러면 우선 갑시다. 나는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자, 그리고 나서도 이제 어떤 결과에서도 이런 결과가 안 나오면 조금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참고정보 폼에서, 자, 닫기 하겠습니다. 예로 넘어갑니다. 참고정보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고, 자, 여기 보면 txt 조회 컨트롤에 txt 조회가 여기네요. 자, 여기에다가 참고명을 입력하래요. 여기다가 참고명을 뭐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참고명을 보려고 봤더니 아까 모달도 걸어놔서 못 봐요. 자, 그러면 참고명을 입력한 후에 클릭을 하면 되라고 하는데 여기 입력한 내용을 일부만 포함하라 라는 겁니다. 일부만. 또 머리 아프게 하네. 자, 그러면 창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창고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강남 창고 있었죠. 강남 창고. 강만 입력하면 강남, 강북, 강동, 강서 다 나오라는 거죠. 부만 입력하면 없나요? 부만 하면 없는 것 같아요. 부만 하면 부산 창고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강동 창고를 한번 입력할 때 강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만. 자, 그러면 강남, 동북, 동서 다 나오겠죠. 자, 즉 여기서 우리는 포함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됩니다. 포함 또는 뭐라고요? 일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like가 나오고 별이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우선 닫고 자, 찾기 버튼에다가 CMD 찾기 버튼에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해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미점 필터는 따옴표가 되겠죠. 자, 미점 필터 on true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조건만 넣어주시면 돼요. 뭔 조건? 창고명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창고명의 일부를. 자, 창고명을 어디다가 입력하는 거죠? 창고명이 여기에 일부와 같으면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쉼표로 넘겨서
자, 아까 이름이 우리가 txt 조회였었죠. 얘 이름이 txt 조회였어요. 즉 참고명이 txt 조회와 일부와 일치하는 거. 자, 여기에 입력한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 참고명은 txt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조회. 자, 그런데 이 txt의 조회에 똑같은 내용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표를 앞뒤로 줍니다. 또 이 별표의 내용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별표까지 포함을 해서 작은 따옴표로 줍니다. 자, 이 별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숫자 문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작은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txt를 독립, 여러분들도 빨리 돈 벌어서 독립하고 싶죠. 자, 그런 것처럼 이 txt도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다가 txt 조회 아까 컨트롤 있었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입력하는 상황을, 이 입력하는 컨트롤을 독립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내용을, 자, 얘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얘 앞에서 큰 따옴표로 한번 연결시키고, 자, 뒷부분을 다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엔드 연산자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강만 입력을 하고 조회를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헐랭. 자, 그러면 부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헐랭. 안 나오네요. 아, 또 이럴 때 머리가 하얘지죠. 자,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들 캐치하셨나요? 자, 그렇죠.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 또 뭘 잘못했지,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는이 아니라 뭐라는 거? 이렇게 제가, 자, 넘어갑니다 할 때, 잘못하고 있네. 이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자, 는이 아니라 like라는 겁니다. 별이 들어가는 경우는 like. 똑같은 내용을 입력해서 똑같이 일치하는 거는 여기다가 는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강. 자, 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강. 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나요? 강남동 문서가 하나밖에 없나요? 한 개밖에 없죠, 현재. 한 개밖에 안 나와요. 헐랭. 부 한번 쳐볼까요? 부산. 부산은 8개가 나오네요. 아까 우리 보고서에 부산이 나왔었어요. 보고서. 8개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하면 부산의 내용이 인쇄 미리 보기의 결과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고서 미리 보기 결과는 참고정보 폼에서 부산 창고, 부만 또는 입력하거나 산만 입력해서 부산 창고를 조회해서 인쇄 미리 보기 결과로 보여진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필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필터가 현재 걸러지는 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매크로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매크로로. 자, 다시 컨트롤 쉼표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고, 자, 매크로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매크로에 이름이 있다면 만들기에 매크로로 가야 되고, 그리고 매크로 이름을 저장해서 이벤트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크로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에 매크로 작성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고 메시지 박스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넣어서 확인을 누르면 미리 보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보고서를 먼저 열고 메시지 박스를 열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놓고, 자, 오픈 리포트가 들어갑니다. 오픈 리포트. 보고서 이름은 참고정보, 참고별 제품정보죠. 참고별 제품정보. 자,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로 열으라고 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로.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로 열고 참고명이 txt조에 입력한 내용을 포함하는 레코드만 다 나타내는 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폼에서 아까 우리가 입력한 내용. 자, 입력한 내용의 일부를 입력하면 똑같이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설마 못 보고 넘어가서 조건이 없네? 그러면 조건 안 써야지? 헐랭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참고명 넣겠습니다. 자, 참고명는 자, 먼저
폼스 들어갑니다. 폼스 느낌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참고 정보 폼입니다. 참고 정보 폼의 느낌표. 자, 그리고 txt 조회에서 입력한 내용입니다. txt 조회. 자, 그런데 똑같이, 자, 똑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앞뒤로 별을 넣어줍니다. 앞뒤로 별을. 자, 그리고 여기에는 는이 아니라 like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에서는 작은 따옴표였지만 여기는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고, 자, 이 별만 큰 따옴표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별만. 그리고 엔드 연산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엔드 연산자가 들어가고, 별을만 더블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법이 약간씩 다르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할 때와 매크로 작성기, 자, 사용법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닫기 나가 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불을 입력을 하고, 자, 미리 보기 눌렀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눌렀더니 두구두구두구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져. 내가 한 게 잘 되나?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자, 얘가 팝업창이라서 뒤에 나오지는 내용이 가려서 몰랐던 거예요. 순간 시급했죠. 자, 그러면 폼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저장할까요? 예, 그러면 보고서가 보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과물에서 봤던 부산 창고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산 창고 맞죠? 8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직 미완성입니다. 왜? 메시지 박스를 안 했어요. 메시지 박스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어서, 자, 메시지 박스가 나오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MSG 박스. 자, 메시지 박스를 입력하면, MSG 박스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메시지 박스라고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워도 메시지 박스라는 단어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메시지 내용. 보고서를 출력합니다. 자, 맨 뒤에 점 있습니다. 자, 경고음 냅두고 종류 뭐 이런 거 있죠. 위험 경고 느낌표 이런 것들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제목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자기다가 한방합격이라고 치면 여기에 한방합격이 나오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큰 따옴표로 넣어주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기본 놔두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마이크로 오피스 액세스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불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미리 보기. 뒤에 결과 한번 봐보세요. 뒤에 뭔가가 나타납니다. 자,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참고정보, 참고별 제품정보 보고서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나오나요? 보고서. 메시지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 닫기 눌러서 폼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처리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리 기능 구현. 자, 먼저 1번 다음 화면을 참조하여 창고에 보관된 제품별 생산량의 합계를 구하는 크로스탭 쿼리를 만드시오. 크로스탭 쿼리에 테이블이 2개 주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이 하나 주어져 있다면 쿼리 마법사에 크로스탭 쿼리로 가면 되는데 현재는 2개의 테이블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법사로 못 가고 쿼리 디자인으로 갑니다. 자, 쿼리 디자인의 제품과 창고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앞에 관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계 설정이 안 됐다면 헐랭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품명 있습니다. 제품명을 넣고 강북, 강서, 강주, 이건 창고명 같죠. 창고명. 자, 그리고 여기에 숫자들은 뭔가요? 숫자들은 생산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의 합계. 자, 그러면 생산량을 더블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약을 해야 되나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요약을 해야 되나요? 여기에 크로스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탭 쿼리를 넣어줍니다. 크로스탭 쿼리는 기본적으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탭. 그래서 요약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제품 코드는 뭐죠? 제품명은 행머리글에 대하는 겁니다. 자, 묶음이 아니라 자, 크로스탭에서 행머리글. 자, 그리고 참고명은 열머리글. 이 부분은 값이 되겠죠. 값이. 자, 그리고 무슨 값? 합계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이 조건을 안 걸었네요. 우리가 조건을.
자, 조건 다시 디자인 보기로 걸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현재 생산량이 1000이고 생산량이 여기 있습니다. 생산량 아래에다가 조건을 걸어 보겠습니다. 1000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 이상이고. 자, 그러면 1000 이상만 한번 볼까요? 실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헐, 뭐야? 아, 이럴 때는 메시지도 읽어지지도 않아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시험장에서는. 자, 그래서 교환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교환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주의사항 있습니다. 크로스스텝 쿼리에서 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건을 사용할 수 없다. 자, 여기 값이기 때문에 이 생산량에 대한 조건을 여기다가 1000을 넣을 수 없다. 앞에서도 크로스스텝 쿼리 주의할 사항들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에 조건을 작성을 해도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오른쪽으로. 그런데 뭐 밑에다 작성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값 부분은 밑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른쪽에 빼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생산량을 한 번 더 빼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조건을 못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생산량을 한 번 더 넣고, 자, 여기다가 1000 이상이라고 조건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여기 정렬이네요. 자,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밑에 조건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값도 아니고 조건이 되겠죠. 조건. 자, 조건을 넣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 참고 사용 여부라고 있습니다. 참고 사용 여부. yes인 경우, 여기도 그러면 조건이 되겠죠. 자,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yes를 걸어주겠습니다. yes. 자, 이거겠습니다. 1000 이상이고, 그러니까 AND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나 그랬다면 이 밑에다가 s를 써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강북, 강서, 강주, 부산 하나씩 1500, 1500 다 맞죠? 공책, 연필, 젓가락, 소, 중 다 정렬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고, 자,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창고별 보유 제품 생산량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yes 또는 -1 우리 체크 사용 여부예요. 체크입니다. 체크는 -1 또는 yes입니다. 자, 그래서 yes 여기서 yes라고 했으니까 yes를 넣어도 되고 -1을 여기다가 조건에다가 -1을 넣어도 됩니다. -1을 입력하면 참고로 true로 변경이 됩니다. 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의사항. 자, 행머리 글의 형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형식에 어떤 그 형식을 설정할 수 있지만 열머리 글에는 형식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열머리 글에는 형식이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닫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여기도 콜이네요. 어떤 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제품 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수. 자, 그러면 먼저 만들기의 콜이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제품과 창고가 있습니다. 제품과 창고가 있고, 자, 문제에서는 창고명과 제품 수가 있습니다. 창고명 여기 있습니다. 자, 제품수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제품수는 카운트니까. 문제에서 뭘 카운트하라는 말은 없죠. 뭘 카운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창고별 저장된 제품수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뭘 카운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창고 코드로 갈까요? 그러면 둘 다 창고예요. 둘 다. 창고명도 창고에 갖고 왔고 창고 코드도 창고에 갖고 왔고 그러면 제품은 아무 쓸데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하나를 마무리 가져오는 겁니다. 자, 제품명이 될 수도 있고 제품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필드명이 제품수죠. 제품수. 자, 그래서 맨 앞에다가 제품수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품수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개수를. 자, 그러면 요약으로 들어갑니다. 요약. 자, 얘는 묶는 방법이고 얘는 개수로 갑니다. 개수. 자, 그리고 확인을 했더니 얼추 비슷한데 얘는 10개, 얘는 5개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제품 수가 많은 창고부터, 자, 제품 수가 많은 거면 14개가 제일 많죠. 14개, 9개, 8개, 7개 이런 식으로 많은 것부터 먼저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자, 몇 개만? 5개만. 5개만. 자, 그래서 여기 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환. 이런 문제도 또 처음 보는 유형입니다. 자, 반환에 가면은 뭐 10개를 나타내라. 그러면 10개. 근데 우리는 5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만. 만약에 상위 10% 그러면 퍼센트 형태로, 자, 이렇게 해서, 자, 25를 하고 여기다가 10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100분율 형태로 나오면 퍼센트까지. 우리 XS에서는 일반적으로 퍼센트가 안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먹습니다. 자, 퍼센트. 그냥 5개, 10개 그러면 퍼센트를 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는 5개입니다. 5개.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값이 틀려요. 틀리죠. 자, 5개까지 다 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자, 많은 것부터 5개 교환 참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것부터 가라 그러면 내림차순을 넣어줘야 돼요. 적은 것부터 와라 그러면 오름차순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백분율이 들어가는 문제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단순히 몇 개뿐만 아니라 백분율로 표시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많은 것부터 라고 하면 내림차순, 적은 것부터 하면 오름차순, 또 문제에서 별도로 많은 거 적은 거 없다 그러면 오름 내림을 해서 결과에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는 내림차순으로 가겠습니다. 숫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많은 것부터니까 1987 내려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149875까지 5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 저장해야 되겠죠. 자, 쿼리 디자인에서 하거나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창고별 저장 제품수로 저장을 했습니다. 창고명 제품수 다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자, 마지막 문제, ADO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참고정보 폼의 하이 폼에 있는 TXT 원자재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자, ADO 개체라는 문제네요. 자, ADO 개체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자, 교환을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교환. 자, 교환해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내용이 많죠. 자, 굳이 그냥 하지 마시고 저 가급적 포기라는 말도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엑셀에 그 프로시저 2번 문제 있죠. 이 부분하고 이 ADO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뭐 8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좀 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시험 전날 암기를 하십시오. 시험 전날. 자, 특별한 부분만 자 변형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전날 암기를 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RS 변수입니다. 사용자가 변수, 사용자 의무 변수예요. 이 부분만 자기가 바꾸면 됩니다. 이 부분만. 자, 이 부분만. 자, 그리고 여기 자, 조건이죠. 이 부분은 문제 상황에서 달라집니다. 자, 여기도 원자재라는 자, 뭐 개수니까 뭐의 개수? 여기서 원자재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달라지고 여기 내용도 이 그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밑줄, 동그라미, 밑줄 이 부분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암기 하나의 구문처럼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select from 제품, 테이블이죠, 테이블. 자, 이 ADO 문제를 풀려면 테이블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테이블 지시가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별도 테이블 쿼리가 지시가 없다면 뭐를?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라. 자, 현재 하이폼입니다. 하이폼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했더니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코드 원본부터 확인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참고정보 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자, 그리고 폼의 레코드 원본,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봤더니 제품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 폼 레코드 원본을 확인을 하고, 자, TXT 원자재 컨트롤을 했습니다. 여기가 TXT 원자재 같아요. 속성에 들어가서 TXT 원자재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프로시저의 코드 작성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변수 선언부터 가겠습니다.
DIM RS는 레코드셋 그런 의미의 RS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ADDO DB가 있습니다. 자, ADDO DB 그러면 자동으로 뒤에 뭔가가 보이죠. 자, 레코드셋이라고 있습니다. 레코드셋. 자, 그래서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 ADO, 우리 ADO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ADO 치면 ADO DB가 밑에 나오죠. .r 그러면 밑에 레코드셋이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쉼표를 넣어버렸네요. 그랬더니 자, R만 칩니다. R만. 그러면 레코드셋이 나옵니다. 자, 엔터. 자, RS라는 변수를 자, ADODB 레코드셋이라는 변수로 설정을 했다. 자, 그러면 셋. 자, 앞에서 설정한 RS는 이 RS에다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new 뭐를 받아요? ADODB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역시 레코드셋을 받습니다. 자, ADODB 레코드셋을 new 앞에만 써주고 나머지는 복사해도 되고 아까처럼 A 치면 나오고 R 치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RS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with RS 앞에서 설정한 이 RS와 함께 돌리는 거죠. active 있습니다. active conn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active connection. 자, active connection은 자, current. 자,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자, current project connection입니다. connection. 자, current project connection을 넣어주시면 되고, 자, 원래는 우리가 rs, 자, 여기서 rs with를 뺀다면 rs 이렇게 해야 되는데, rs를 앞에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with 구문으로, with rs 하고 점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오픈. 이 안에다가 select 구문을 써줍니다. select 모든 거를 다 가져와라. 모든 필드를. 자, from 아까 우리가 테이블명이 제품이었던 거 확인하시죠. 자, where. 자, 그리고 이 안에 조건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조건. 자, 원자재가 뭐와 같은 거? txt 원자재하고 같은 거. 자, 그러면 원자재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앞에다가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select부터 여기 따옴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묶고, 자, txt 원자재를 또 독립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nd 연산자를 줍니다. and 연산자를. 또 뒤에도 자, and 연산자와 함께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까지 넣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 박스. 자, 여기 보이는 메시지 박스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오픈을 한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열면 되겠죠. 메시지 박스. 자, 그리고 나무의 개수는 그렇습니다. 나무가 뭐예요? 원자재명이겠죠. 내가 만약에 나무 있는 원자재 값을 더블 클릭하면 나무가 나올 거고, 다른 내용을 더블 클릭하면 또 여기는 다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원자재의 개수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원자재. 자, 그래서 여기다가 원자재를 넣겠습니다. 원자재. 자, 필드명이니까 이 부분은 해당 필드 어떤 것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원자재 어떤 항목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인지 다른 거가 바뀌겠죠. 자, 그리고 and 연산자와 함께 개수는, 자, 그리고 콜론 띄어쓰기까지. 자, 이렇게 콜론 띄어쓰기까지. 자, 그리고 뒤에 7이 나와야 됩니다. 7이. 자,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nd 연산자. 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7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를 클릭하면 나무의 개수, 다른 뭐 바나나를 클릭하면 바나나의 개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건에 맞는 개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디카운트 따옴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뭐든지 다 카운트해라, 별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별.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테이블에 있어요? 자, 테이블명 제품 테이블에 있습니다. 제품 테이블. 아까 우리가 제품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자, 조건은 뭐예요? 원자재가 txt 원자재가 txt 원자재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따옴표 없습니다. 자, D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따옴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신유형에 보면 이 원자재라는 필드가 폼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자, 원자재는 폼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또 작은 따옴표와 함께 엔드 연산자와 함께 막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뭔 소리예요? 상설 복원 문제를 꼭 관련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오픈을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오픈을 했으니까 클로즈를 해야 되겠죠. 클로즈. 자, 그리고 이제 with rs로 시작을 했으니까 rs의 끝을 내야 되겠죠. and with. 자, with로 시작했으니까 with로 끝내고, 자, with 구문을 쓰기 싫었다면 rs active connection, rs open, 자, rs close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rs를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앞에 with를 써서 rs를 함께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폼을 열고, 자, 하이펌에 나무를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나무. 그래서 나무의 개수는, 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섬유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섬유의 개수는, 자, 이렇게 원자재, 얘가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종이, 그랬더니 종이의 개수는, 자, 이런 식으로 원자재가 앞에 표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확인하고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ADO 문제가 좀 점수가 높기도 하는데 간혹 5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점이라면 좀 과감히 제가 그냥 안 해, 하지마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8점 또는 10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막 하기보다는 시험 하루 전에 꼭 구문을 암기해서 바뀔 부분들만 어떻게 바뀌는지 또 상설 문제를 풀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자, 2015년 기출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2016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는 거 자신감 가지시고, 자만 가지면 안 돼요. 자만 가지 말고 자신감 가지시면서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